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을 보낼 줄은 정말 몰랐지만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같이 경청하고 아파하며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엄마는 모든 걸 희생하셨고 그 덕분에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진학하여 통역과 번역을 하는 일을 맡아가며 하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외교관이었던 걸 기억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외국어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저 일만 하며 희생을 했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 부유했던 것과는 달리 돌아가시고 나자 집이 힘들어졌거든요. 반찬 가게부터 시작하여 남의 집 가사 도우미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엄마는 그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저도 엄마의 고생을 아는지라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사회에 발을 내딛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출판사에 다니는 남편과 번역 일을 하는 제가 눈이 맞은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는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인지라 저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남편 바보였죠. 우리 아들이 아빠 없이 자라서 마누라만큼은 꼭 부족하지 않은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참 어떻게 하필 아빠 없는 자리에 장가를 가게 되었다니. 아빠 사랑이라도 못 받았으면 장인 사랑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아유, 속상해 정말.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지연이도 나처럼 자란 애인데 오히려 더 잘해줘야지. 엄마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나도 아빠가 안 계신데 며느리한테 아빠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누가 들으면 욕해. 말 조심 좀 해요. 가려서 하시고. 안타까워서 그러지. 네가 모자라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직업 무난하고 애 성격 괜찮으니까 허락하는 거야. 딱 그 가정만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에휴, 그 엄마 봤니? 가정 고생을 얼마나 했던지 얼굴이 쭈글쭈글. 우리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지금 엄마가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거죠. 지연이네는 정말 어머님 혼자 그렇게 가정 고생하면서 키웠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자란 거 봐요. 얼마나 기특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철도 없으시고 공주과이셨어요. 본인 마음대로 기분이나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이었고 툭 하면 저희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제 앞에서도 얘기하곤 했죠. 처음엔 남편이 그냥 철이 없으니 좀 봐달라 하는 정도였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부터는 조금 참기가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프리랜서 통번역가이다 보니 집에서 일하는 날이 많은 저에게 늘 전화를 하시며 어머님 가게로 저를 불러내는 것이 다반사였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다가도 조금 화가 나는 날도 많았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부탁이 아니라 늘 도와달라는 강요였고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뉘앙스여서 그게 기분이 안 좋더군요. 예, 지연아. 오늘 너 집에 있지? 어차피 그거 노트북 가지고 하는 일인데 오늘 여기 카페 나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면서 일하면 안 돼? 평일이라 그렇게 바쁘지도 않을 거야. 아르바이트생이 또 안 나왔지 뭐니? 내가 여길 혼자 어떻게 해? 아, 죄송해요. 이거 오늘까지 금방 끝내야 하는 일이라서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있지 않아요? 아유, 오늘 손님 별로 없다니까. 너 일하는 거에 지장 안 가게 할 테니까 얼른 와, 얼른. 한 30분 걸리나? 후딱 준비하고 와라. 그리고 가게니까 모자 쓰고 나오고.
내가 이런 전화하기 전에 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돼? 하여튼 엎드려 절박이다. 가족끼리. 에휴, 얼른 와. 이제 피크타임 시작된단 말이야. 일단 바쁘니까 끊을게. 얼른 오렴. 늘 막무가내셨어요. 그리고 가게에 가보면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손님은 늘 몰려 있었죠. 어머님 가게가 완전 시내에 있는 딱 보기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언제나 인산인해였답니다. 가서 설거지하고 커피 내리고 하는 일은 어머님이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전 결국 제 일을 다 끝내지 못한 채로 집에 오는 날도 수두룩했죠. 그렇게 고생을 해도 어머님은 저에게 한 번도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말씀은 한 번도 없으셨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기셨죠. 아유, 얘 빨리빨리 내려라. 저기 손님 몰리는 거 안 보여? 이제 점심시간이어서 직장인들 다 내려와서 커피 시킨단 말이야. 전 이런 거 익숙하지도 않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머님. 차근차근 그래도 제대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뭐하고 살았길래 이런 일도 안 해봤어? 아유 답답해. 비켜라. 내가 커피 내릴 테니까 저기 설거지나 해. 설거지 다 하면 여기 원두 채워놓고 냉동실에 케이크 다 꺼내놔. 알겠어? 하여튼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 꼭 아유 답답해. 에휴. 늘 너무 당연하게 일을 시키는 어머님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았어요. 그런 일이 계속되던 중 남편과 같이 쉬는 주말이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친정이 들리려고 남편과 한껏 준비 중이었어요. 하지만 아침 대바람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발신인을 보니 어머님이었죠.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안 받을 수는 없어 전화를 받았고 역시나 호출이셨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휴일이나 평일이나 밤낮 없이 불러대셨는데 늘 아르바이트생이 구멍났다는 핑계를 대셨어요. 오늘 일요일이잖아. 에휴, 아르바이트생이 또 구멍을 냈네. 너 오늘 나 좀 도와라. 오늘 아주 바쁘다 바빠. 선약 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도 쉬시던지 아니면 일용직 아르바이트 쓰시던지 하세요. 뭐야? 아니 이런 일을 어떻게 일용직을 쓰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고? 약속 취소하고 얼른 나와. 서구 씨 보낼게요, 그럼. 서구 씨도 쉬는 날이니까 전 오늘 선약 있어서 안 되고요. 서구 씨가 커피 많이 내려봤다니까 저보단 더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어차피 전 어머님 성에도 안 차잖아요. 그럼 됐죠? 서구 씨가 가니까 괜찮으시죠? 뭐야? 걘 쉬어야지. 어떻게 일주일 내내 일하는 애를 여기에 나와서 또 일을 하라고 해? 너 생각이 있는 거니? 네가 좀 나와. 어머님, 저도 일해요. 재택근무라 어머님이 보시기엔 집에만 있는 것 같지만 하루 종일 번역하고 그렇게 일한다고요. 어쨌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랑 같아. 서구는 쉬게 해. 네가 나와라. 알겠어? 어디서 심히 말해 말대꾸야. 어머님은 전화를 끊으셨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니 남편도 난감해 하더군요. 그러곤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며 저보곤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고요.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엄마 진짜 왜 그러지? 그냥 지금 좀 바쁘니까 예민해지셨나 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장모님한테 다녀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무슨 카페 종업원이야? 매번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평일에도 불러드신다니까?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오늘은 기분 풀고 어머님네 다녀와. 나도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 저 역시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어머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그 길로 친정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도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마냥 좋아하는 엄마랑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오랜만에 엄마 밥도 먹으며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긴 마찬가지였고 항상 저랑 남편이 불편한 데는 없는지 괜찮은지 먼저 묻는 엄마에게 고맙더라고요. 아유, 오기 힘들었던 거 아니야? 힘들면 다음에 와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 우리 딸. 그러니까 자주 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도 일이고 바쁘네. 엄마 잘 챙겨 먹는 거야?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잘 안 먹지? 엄마 아주 잘 먹어. 그러니까 걱정 마. 그나저나 네가 살이 더 빠졌다. 어쩜 시집 가더니 고생만 하는 거 아니니? 서구도 잘 있지? 오늘 서구도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서구도 잘 챙겨줘. 그래도 부부가 서로 잘 아끼며 살아야지. 알겠지? 전혀 고생할 게 뭐가 있어. 서구 씨도 너무 잘해주고 행복해. 일도 잘 풀리는 추세고 서구 씨랑 나는 뭐 거의 닭살 커플이지.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엄마 몸이나 신경 써. 알겠지? 혹시라도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엄마 혹시라도 아픈 데 없지? 그렇게 엄마와 도란도란 얘기 중일 때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는 내심 전화 발신인을 보고 제가 안 받으려 하자 걱정하는 눈치였죠. 엄마를 걱정시킬 수가 없어 전화를 받으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는 시어머니였어요. 어이가 없었고 역시나 시어머니인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경우도 없고 무식하단 생각만 들었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 보고 오라고 했지? 서구 보내라고 했니? 황금 같은 주말인데 사람을 쉬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집에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오늘 같은 날 안 도와줘? 너 친정 갔다며? 네 어미가 너 오라고 하지? 참나 기가 막혀서. 뭐라고요? 어머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서구 씨만 이래요? 저도 일한다고요. 어이없네. 그리고 어미라뇨. 무식하게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나중에 얘기해요. 저 지금 통화 못 하거든요. 뭐야? 이게 진짜 시애미 알기를 개코로 알아?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집에서 하는 거 없이 자빠져 노는 게? 와서 가게 일 좀 도우라는데 그게 싫어서 홀랑 친정에 가? 너네 어미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어디서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말 조심하시라고 했죠? 저 어머님이랑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아셨어요? 뭐 말이 통해야 말을 하죠. 끊겠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옆에서 통화를 엿듣고 계시던 친정엄마는 오히려 눈치를 보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러웠고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제가 난처한 입장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죠. 전 그런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와 지금 오해가 생겼을 뿐이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을 쉬지 않으셨지만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너희 시어머니니? 왜? 혹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시어머니랑 먼저 선약이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오늘 어머님이 좀 예민하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나 몰라?
내가 누구야? 경우 없게 어른한테 그럴 애 아니잖아.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니까 그냥 엄마는 모른 척 하세요. 별일 아니니까 정말로.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네가 그렇게 화가 났는데 들어보니까 너네 시어머니도 잔뜩 화가 난 것 같고. 아휴, 무슨 일이야 이게? 제가 별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친정엄마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죠. 그러고 나서 저도 친정에 엄마와 조금 있다가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씻고 저녁을 차리려는데 남편과 같이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도 뜯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을 무시했다며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아까 전화 태도 뭐야? 내가 너 보고 오라고 했지? 왜 서구를 보내? 그리고 너네 엄마네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너 아주 영악하더라. 아휴, 너 아주 다시 봤어 내가. 자기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시애밀 무시해? 어머님, 그건 아니죠. 애초에 제가 어머님 카페에서 왜 일을 해야 하나요? 가서 정당한 임금 주세요? 아니, 임금 줘도 안 해요. 전 하는 일이 있고 바쁜 사람인데 매번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머님이 더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그렇게 구멍을 자주 내면 한 명을 더 스페어로 쓰시던지 하면 되지. 왜 매번 저보고 오라 가라. 저 집에서 노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귀한 아들만 아깝고 저는 뭐 부려먹기 안 아깝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들리네요. 꼭 어머님의 말이. 갔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제가 안 해본 일도 아니고. 뭐야? 아니 얘 하는 짓이 아주 여우 같잖아. 지 보고 오라고 했는데 왜 너를 보내냐고. 이거 하는 짓이 여우야 여우. 아니 그냥 저를 부르면 되지. 왜 지연이를 불러요 매번. 지연이도 바쁘고 일하는 양이 저보다도 많은 앤데. 뭐야? 너 지금 이 어미한테 그렇게 따지는 거냐? 아휴, 내가 널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웠는데. 아주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야. 아휴, 속상해. 먼저가 네 아빠 보고 싶다. 아빠 없이 엄마 혼자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안쓰러운 마음보다는 정말 철이 없고 어이가 없는 마음이 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겨우겨우 어머님을 달래 집에 모셔다 드렸고요. 은근 남편은 제가 어머님에게 먼저 사과하기를 바랬지만 정말 사과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임신이란 축복스러운 이벤트가 찾아오고 있었죠.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이번이 기회라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 틈을 타 은근슬쩍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저도 그냥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이 기회에 어머님과 다시 얘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니, 임신했다며? 에휴, 서구한테 들었어. 우리 서구 닮았으면 얼마나 애가 예쁘겠니? 벌써부터 할머니 될 생각에 너무 설렌다. 어디 몸 안 좋은 데는 없고? 우리 손주가 있어야 될 몸인데 네가 몸을 아껴야지. 아, 네. 뭐 아직까지 극초기라 딱히 불편한 건 없어요. 조금씩 메스꺼리긴 한데 딱히 그거 말고 불편한 건 없어요. 그래도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한다. 우리 손주 먹어야 하니까. 네가 먹는다 생각 말고 우리 손주 먹인다고 생각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니? 삐쩍 꼬라가지고. 우리 손주 잘 품을 수나 있겠어? 첫째도 우리 손주 건강, 둘째도 손주 건강이다. 어머님의 말이 묘하게 거슬리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임신한 저를 챙긴다기보다 그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본인의 핏줄을 생각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았고 어른이 먼저 전화로 아무렇지 않게 손 내밀어 주었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임신 소식을 친정엄마에게 오픈할 때쯤 친정엄마에게도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정말 바라던 친정엄마의 재혼 소식이었습니다. 평생을 홀로 고생한 엄마를 생각해서 전 그 어느 때보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번 연도엔 진짜 경사가 많네. 우리 아기도 생기고 엄마 재혼도 하고. 엄마 너무 축하해 진짜. 나 진짜 너무 바라던 일이야. 엄마 평생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노년에 좋은 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게 내가 얼마나 바라던 일인지 몰라. 아유, 미안하지 뭐. 그래도 이렇게 축하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도 임신 너무 축하해.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되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한테 이런 일이 오다니 정말 꿈만 같아. 앞으로 더 잘 살자 우리. 엄마, 어쨌든 축하해. 아기가 생겨서 기쁘기도 했지만 엄마의 재혼 소식이 더 기뻤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간단하게 가족끼리만 식사 후 아저씨와 살림을 합치셨죠. 그 소식을 시어머니가 듣고는 또다시 저희 엄마를 비꼬는 듯이 얘기하더군요. 처음부터 저희 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였지만 늘 친정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저희 엄마를 비꼬는 듯이 얘기하는 시어머니가 싫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듯이 늘 친정엄마 얘기만 나오면 조금 비웃듯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분이었어요. 아니 너네 엄마 참 젊기도 하다. 나랑 동년배인데 재혼을 하고 누군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그래도 애들 체면이 있지. 그 나이에 뭘 그냥 혼자 살지 재혼을 했다니? 참나. 이제 손주도 태어날 텐데 부끄럽지도 않으시대? 아유, 남사시려워. 전 오히려 좋은데요? 평생 엄마 저만 보고 사셨는데 지금이라도 좋으신 분 만나서 재혼하시면 좋죠. 노년에 외롭지도 않고 평생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사스러워요, 어머님. 은근 깡 막히셨다, 정말. 뭐야? 어쨌든 우리 손주한테는 그 집 할아버지가 남이잖니. 그런 것도 복잡스럽고, 에휴,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는 괜히 저희 엄마가 재혼했단 이유로 또 마음에 안 든다 어쩐다 하며 궁시렁 대시더라고요. 원래도 좀 특이한 분이시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고 전 본격적인 임신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고 보니 입덧이 얼마나 심하던지 정말 물만 먹어도 토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아이 걱정만 하셨죠. 아유, 그렇게 못 먹어서 어쩌니? 우리 손주가 잘 먹어야 아기도 자랄 텐데. 넌 그렇다 치고 아기는 어쩐다니?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연이가 잘 먹어야지. 애도 애지만 산모가 건강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요. 아니 누가 보라니? 그게 그 말이지. 뭐 밥 먹게 하는 약 같은 건 없대?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야. 에휴, 참 유별스러워.
입덧이 심한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유별스럽다며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그러던 중 물만 먹어도 속이 안 좋았지만 그날따라 유일하게 엄마가 어렸을 때 해주던 오이지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전 바로 엄마에게 호출을 했어요. 엄마, 나 오이지 좀 해줄 수 있어? 진짜 아무것도 못 먹는데 밥에 물 말아서 그 오이지 얹어서 딱 한 숟갈만 먹고 싶다. 어머, 그래? 당장 해줘야지. 그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아유, 먹고 싶을 때 바로 먹어야 하는데 엄마가 당장 지금 해서 되는 대로 부칠게. 아기도 아기지만 네가 잘 먹어야지. 정말 걱정이다, 엄마는. 어쨌든 전화 끊어. 얼른 시장부터 봐야지. 엄마는 제가 먹고 싶다는 말에 바로 시장을 가신다고 하였고, 오랜만에 먹고 싶은 것이 생긴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오이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킥으로 엄마의 오이지 택배 상자가 저희 집 앞으로 배송이 되었어요. 너무 신이 나 그 오이지를 현관에서 받으려고 하던 그때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 택배 상자를 보고 또 오지랖이 발동되셔서 캐물으시더라고요. 전 아무렇지 않게 친정엄마가 담가주신 오이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 이게 다 뭐니? 뭐 시켰어? 시큼시큼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좀 먹히니? 아니면 이제서야 먹는 거야? 아, 이거 저희 친정엄마가 담가주신 오이지예요. 제가 밥에 물 말아서 오이지 하나 얹어서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뭐야? 오이지? 어머, 우리 귀한 손주 그딴 거 어떻게 먹이니? 못 먹여? 너도 참, 네 몸만 생각하니? 아기한테 더 좋고 훌륭한 거 먹어야지. 아유, 그거 이리 내놔. 이거 아직 안 뜯은 거니까 택배 상자채로 3만 원에 팔아야겠다.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오이지가 뭐가 어때서요? 저희 친정엄마가 어제부터 밤새 담그신 건데 어떻게 이걸 통째로 팔아버린다고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상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진짜 의아해서 그래요. 뭐야? 아니 이딴 싸구려 음식을 어떻게 먹여 우리 손주한테? 그런 건 뱃속에 아이 없을 때 너나 처먹어. 아니 너네 엄마도 그렇다. 나가서 고기 한 번 사주지 못할 망정 꼴랑 오이지를. 하여간 돈이 없으면 몸이 고생이라는데. 아휴.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이런 비상식적인 인간과 상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 어머님께 택배 상자를 뺏어 들고 그 자리에서 오이지를 꺼내서 와구와구 씹어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 친정엄마와 재혼하신 아저씨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하여 딱 집 앞에서 저와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오이지를 받아들어 두동강 내며 말씀하셨어요. 아주 분노로 말이죠. 제정신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당신 같은 여자 정말 제정신 아니네.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 여태껏 참아왔는데 더는 못 참아. 여보, 그때 우리 얘기했던 대로 해줘요. 나 진짜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이 방법이라도 써야지. 아니 뭐예요? 참나 웃겨. 두동강 내면 어쩔 건데? 아주 무서워서 내가 피해야겠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주 모녀가 쌍으로. 엄마가 재혼한 새 아버지에게 울면서 얘기하자 새 아버지는 알겠다는 듯이 얘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경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겼던 건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 발발 떨었다는 겁니다. 어쩜 사람이 저런지 참 웃기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완전 강양야 강이었어요. 저와 엄마한테 대했던 태도와는 다르게 새아버지의 말에 크게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나 누군지 알죠?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우리 지연이 새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건물주이기도 하지. 지연이랑 이 사람이 굳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말래서 안 했는데 오늘 보니 당신 인성이 개차반이군.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요. 거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 줄 서 있으니까. 내가 워낙 귀찮은 걸 싫어해서 그냥 한번 계약하면 쭉 가지만 이런 사람 내 건물에 둘 수 없겠네. 어차피 이번 달이 계약 만료죠. 계약 만료까지만 하고 나가시오. 알겠소? 어머, 아니 그럼 사돈이 재혼하셨다는 분이 우리 가게 건물주란 말씀이세요? 아니, 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안 하니? 그리고 내가 오히려 사돈이면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로 풀죠, 사돈어른. 제가 말해봤자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어머님 월세 깎아달란 소리나 했겠지. 어쨌든 오늘로써 저도 어머님이랑 이제 끝이에요. 저 무시하고 저희 엄마 무시하는 거 더는 못 참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서구 씨 얼굴 볼 생각도 마시고요. 뭐야? 아니 그깟 오이지 때문에 이러는 거니? 그거야 내가 다 우리 손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너 내가 어떻게 그러니? 손주? 뱃속 손주만 생각하고 우리 딸은 안중에도 없지? 당신 같은 여자한테 우리 딸 며느리로 더 이상 줄 수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내가 한두 번 참은 게 아니야. 그저 잘 살길 바랬던 건데 이런 인성 개차반인 시어머니한테 에휴. 그리고 당신 월세 엄청 밀렸어. 내가 그동안에 지연이 시어머니라고 해서 좀 참았는데 참나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거기 매출 얼마인 걸 다 아는데 월세가 밀리길. 어쨌든 쫓아낼 방법은 많으니 이제 본인 살 길 찾아가쇼. 알겠소? 엄마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이지 국물을 시어머니에게 다 뿌려버렸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현관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정성스럽게 저에게 밥을 떠주시며 오이지와 함께 밥을 한 수저씩 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마저 속이 시원하단 듯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하나 때문에 참으신 거지만 그동안 엄마도 참아온 게 참 많았거든요. 너만 생각해. 네 몸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저 여자 다신 상종 안 했으면 좋겠어. 아저씨도 그전부터 1층 카페 여자 보통 아니라고 했는데 참 잘 됐지 뭐니. 엄마한테 다 맡기고 넌 너 하나만 생각해.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요. 나도 이제 상관 안 하려고. 그동안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았는데 이젠 안 참을 거야. 다 나한테 맡겨. 너도 이제 내 딸인데 내가 알아서 해주마. 내 딸로 내 눈물 나게 하는 꼴은 절대 못 보지. 안 그러니? 네 엄마한테 가끔 들었어. 네 시어머니 보통이 아니라고. 참나 오늘 눈앞에서 보니 아주 가관이더라. 인간 말종이야 아주. 이 일이 있은 후로 퇴근한 남편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했고 남편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는 절대 보지 않겠다고 하였고
아이 또한 보여드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죄인이라며 제 뜻을 존중한다고 해주었고, 남편 또한 본인 엄마에게 실망을 했는지 바로 연락 끊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달 계약 만료를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건물에서 내쫓겼습니다. 쉽게 내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매번 월세를 밀려 5개월치나 밀렸던 것이었죠. 새아버지는 그저 보증금을 깎으면서 그냥 기다렸다고 했고요. 오히려 저희 시어머니인 걸 알고 나서는 돈만 달라고 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덕분에 내용 증명 작성 방법을 통해서 확실한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꼼수가 오히려 독이 된 것이죠. 그렇게 잘 되던 카페를 접게 되고 아들과도 손절, 며느리와도 손절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후에 그 가게 자리에 권리금을 많이 받아서 생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 무일푼으로 쫓겨난 것이 엄청 억울한지 길길이 악을 쓰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아, 너네가 쌍으로 나를 엿먹여? 내가 그 카페에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는데. 월세는 잘 내셨어야죠, 그러니까. 참나, 돈을 그렇게 벌면서 월세도 안 내고 뭐 했어요? 공짜로 사람 부리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 뭐 먹고 살래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이젠 절대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애 태어나도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할 거니까 애 앞에도 나타날 생각 마세요. 아셨어요? 당신과의 인연도 여기서 정말 끝이라고요. 그럼 이만. 예, 아니, 넌 아니지?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 이렇게 빈몸으로 쫓겨나서 집 하나 딸랑 있는데 뭐 먹고 살라고. 나도 이제 엄마 지긋지긋해. 한두 번 생각한 거 아니야. 엄마 독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먹고 사실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니까. 나 지원이랑 우리 아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갈 길 가자고. 죄송합니다, 그럼. 그리고 나도 엄마 용서 안 돼. 그동안에 했던 걸 생각해봐. 나 원망한다고 하지 마요. 본인을 제발 돌아보란 말이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연락이 와서 돈을 달라, 뭘 달라, 뭐 원하는 게 많았지만 저희가 접근금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절대 접근할 수 없었죠. 그리고 소문에는 지금은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뭐 제가 할 바는 아니지만요. 항상 저를 깔보고 저희 엄마를 깔봤던 어머니. 저희 엄마 때문에 본인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곤 절대 생각 못했겠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았고 남편도 아이가 태어나니 더 가정에 충실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 1층엔 다른 카페가 들어서면서 아주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워낙 목이 좋고 남들이 다 탐낼 만한 자리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으신 거죠. 참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 매번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친정엄마도 무엇보다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저 역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참 어렵고 힘겹게 자랐는데 이제서야 모든 게 완벽해진 느낌이랄까요? 이 행복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게 저조차도 정말 남을 도우며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살아가야겠다고 느끼고 있어요. 글솜씨 없는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나도 기가 막힌 사연 하나 있는데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휴가를 갖게 되면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네요. 저에게는 친오빠 한 명이 있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결혼을 하기 몇 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마지막 남은 제 혈육이었죠. 연애를 할 당시 남편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했고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기 전에 조금 걱정을 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전 어느 정도 제 배경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인사를 드리러 가니 전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시모는 절 취조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셨어요. 윤철이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그래, 너희 나이도 있으니까 결혼도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은주네 집은 부모님께서 다 뭐 하시니? 우리 집이야 아버지가 회사원이시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그러고 보니 윤철이한테 부모님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보질 못했네. 이번에 오면 물어보자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온 김에 부모님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지? 윤철이가 가족 중에 누가 사업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사업하고 있고요. 아마 윤철 씨가 오빠 얘기를 잠깐 했었나 봐요. 친척도 없고 저한테는 오빠 한 명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뭐? 아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던 거야? 난 그건 몰랐네. 아니, 그래도 나는 우리 아들 부모님이 온전히 다 잘 계신 여자 집안으로 장가를 보내고 싶었는데 다 돌아가셨다고? 뭐 연애한다고 해서 다 결혼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뭐. 그래, 너는 회사 다닌다고 했니? 학교는 어디 나왔니? 우리 윤철이는 대기업 다니고 있어서 그래도 좀 급이 맞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은주야, 아니야. 엄마 장난하는 거야. 엄마 너무 드라마 많이 봤다. 은주야, 우리 엄마 엄청 쿨해. 그런 거에 신경 쓰는 분 전혀 아니셔. 엄마가 너한테 장난치려고 그러는가 보다. 엄마, 그래도 은주네 오빠 진짜 능력 있어. 엄마도 알지? 저기 시내 모퉁이에 있는 4층짜리 건물. 거기 건물주가 은주네 오빠야. 사업도 크게 하시고 거의 1년에 수십억은 버실걸? 형님이 제일 아끼는 동생이니까 아마 결혼하게 되면 지원도 엄청 빵빵하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아, 그러니? 아유,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하긴 오빠가 그렇게 든든하게 있으면 부모님만큼이나 좋지 뭐. 아니야, 안 그래도 은주 들어오는데 딱 귀티가 나더라니까. 가방도 봐라. 그냥 딱 봐도 고급스러운 거. 그래, 오빠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가 봐. 몇 살이셔? 결혼은 하셨고? 미혼이시면 그럼 은주가 딱 한 명 있는 핏줄이겠네. 아유, 너무 딱 좋다. 남매가 오손도손 친하게 지내는 거 난 너무 좋게 보이더라. 정환하게 맞이해 주셨던 시모는 제가 친정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자마자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거기에 오빠까지 있다고 하니 저에게 급을 운운하면서 상처를 주셨죠. 그런데 남편이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친오빠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제야 시모는 얼굴빛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복덩이라고 하며 더 잘해주셨죠.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전 수만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와 오빠가 능력 있고 지원을 많이 해줄 것이라는 말을 했을 때의 시모의 표정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첫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시모가 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면서 좋아했지만 전 그 길로 남편에게 헤어짐을 구했어요. 남편은 제가 말하는 헤어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날 이후 매일매일 집으로 찾아와 빌고 또 빌었습니다. 거기다가 친하게 지냈던 오빠에게도 찾아가서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면서 도와달라고 빌기도 했죠. 전 그런 상황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만나지 않으려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는데 시모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 은주야, 나는 네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거라 생각조차 못했어. 사실 전에는 부모님이 온전히 다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밝을 거란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살아보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니더라고. 그냥 내 옛날 생각을 말한다는 게 너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용서해 주겠니? 윤철이가 네가 헤어지자고 했다면서 요즘 통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안 들어와.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 아닙니다. 안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윤철 씨에게 저희 집 사정 미리 말씀드리라고 했었는데 아마 중간에 윤철 씨도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말도 못 꺼내고 절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은 좋은 사이라고 하지만 길게 본다면 지금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결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봐야 하고 더 시간을 길게 끌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윤철 씨와는 헤어지겠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그냥 철없이 한 말이었는데 너에게 상처가 될 거라 생각조차 못했어. 난 애초에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며느리구나 하는 느낌이 왔단다. 그때는 내가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널 만나게 되면서 당황해 그런 거야. 그렇지만 난 네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내 말이 상처가 되어서 너무나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은 아니었어.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나이가 있으니 더 이상 연애를 한다고 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며느리감도 아닌 것 같고요.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머머머, 은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반대를 한 적 없어. 우리 애도 너를 너무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애가 헤어지기 싫어서 밥도 안 먹고 살이 쏙 빠졌어. 아니다.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나 때문이라면 나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다시 만나줘.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한 번만 우리 윤철이 만나서 얘기 좀 들어줘. 그렇게 찾아온 시모는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던 찰나에 매일매일 찾아오던 남편이 점점 야여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전 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편은 결혼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 연애만이라도 하자며 애원을 했고 전 그런 남편을 받아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여의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 시모와는 거의 만나지 않았죠. 그래서 시모에 대한 기억도 점점 잊혔던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을 때 오빠는 저를 위해서 모든 상견례 자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 예약해 초대를 했고
식사 비용도 다 냈죠. 거기다가 결혼 선물로 집을 줄 거라며 이야기를 하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너무나 좋아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쓸 수 있고 오빠는 사무실로 가겠다고 한 것이죠. 전 그런 오빠의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마냥 좋아할 수 없었음에도 시댁 식구들은 혹시라도 더 해주는 게 없을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예, 거기 집이 몇 평이라고 했지? 그래도 가장 위층이니까 층간소음은 없겠네. 안 그래도 요새 집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니만 그래도 사돈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신축으로 주시면 더 좋았겠지만 에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은주는 좋은 오빠 둬서 좋겠네. 부모님께서 보시면 엄청 뿌듯해 하시겠다. 어차피 사돈이 쓰던 가구나 가전들은 다 놓고 갈 거 아니야? 네? 아, 그래도 오빠 사무실 간다지만 필요한 건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저희도 신혼인데 필요한 물건들은 좀 사야죠. 안 그래도 저번에 물어봤는데 오빠가 아직 10년은 안 됐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낡기도 낡았고 다 오빠 취향이라서 다음에 은철 씨랑 같이 가가지고 둘러보려고요. 아니 얘, 오빠 쓰던 거 그냥 쓰면 되지. 무슨 또 돈을 쓰려고 그래?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면서 바리바리 다 싸고 들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 그냥 가구랑 가전은 싹 다 놔두고 가라 하고 능력 있는 오빠가 다 새로 사면 되는 걸 무슨 힘들게 그렇게까지 하니? 어쨌든 가구랑 가전은 해결됐으니 그냥 결혼식만 하면 되겠네. 어머, 너무 좋다. 근데 사돈께서는 집 말고는 다른 건 안 챙겨주신다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신혼여행비나 이런 건 안 주시려나? 에이, 엄마. 집 받은 걸로 만족해야지. 그지, 은주야? 형님 사무실에서 생활하시려면 힘드시겠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떠시냐 물어봐. 그래도 집이 더 낫지. 나야 뭐 상관없는데 형님은 불편하시려나? 그래도 형님은 능력 있으시니 사무실 가시더라도 금방 집 구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실 수 있을 거야. 그래. 너희는 너희 결혼식이나 신경 써. 뭔가 방도가 있으니까 나가셨겠지. 그리고 진명이도 이제 슬슬 바꿔야 하지 않겠니? 근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런 큰 건 보통 남자가 이름을 앞에 쓰는데 말이야. 그래도 은주네 오빠가 주신 거니 은주 이름으로 해야 하나? 근데 은주 이름보다는 우리 윤철이 명의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 전부터 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는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렇지만 오빠도 그렇게 제 결혼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파혼을 결심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오빠는 사돈이니 더 어려워질 테고 조심할 거라 생각을 하고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모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죠. 결혼 전에는 은근히 뭔가를 요구하는 듯 했지만 결혼 후에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건 대학 졸업을 한 취업준비생 신우를 오빠의 사업체에 넣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자리 딱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넌 됐고 난 사돈한테 직접 물어볼란다. 그래도 사돈이 사장인데 사장 한마디에 딱 자리 나오는 거 아니겠어? 우리 딸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뭐든 다 잘하고 싹싹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럴 때 회사 다녀야 하는 건데 요즘 불경기라 취업할 곳이 없다고 하니 어쩌겠니?
그래도 가족이 사업을 하니 거기라도 들어가는 수밖에. 어머님, 지금 필요한 자리도 없고요. 그리고 오빠는 그런 거 철저해서 절대 안 돼요. 지금까지 인맥으로 들어왔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말해도 오빠가 거절할 거예요. 필요한 인원도 없고 아직 비수기라 인원 고용할 필요도 없고요. 어머님 자꾸 고집 피우시지 마시고 아가씨 취업 준비한다면서요. 그거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해요. 취업 준비를 하면 뭐 할 거야? 붙어야 말이지. 얘가 성적도 좋고 얼굴도 반반하니 좋은데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문제야. 네 오빠가 사장이니까 한 자리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가족이 일 못해도 가족 회사에서는 다 알아서 챙겨주는 거야. 누가 가족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니? 네가 딱 눈치가 있었으면 우리 딸 졸업하기 전에 딱 자리 마련해 뒀을 텐데. 어머님, 취업은 그렇게 인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가씨도 무시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취업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다음에 혹시라도 공고 뜨면 아가씨한테 넣어보라고 말해볼게요. 근데 아가씨가 원하는 직종도 아니고 일도 전혀 다른데 별로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소용없으니 그만 말씀하시고 오빠도 그만 찾아가세요. 시모는 신우 자리를 주라면서 저뿐만 아니라 직접 오빠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 오빠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시모를 막아주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남편은 엄마가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고 부탁인데 어떻게 말리냐며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자리를 달라며 고집을 피우시던 것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것들도 무작정 요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친정오빠 사업장이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건물을 전체 구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사무실 위쪽으로는 거주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아시고서는 자꾸만 이사를 가야 되겠다며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을 꺼내셨죠. 제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니 아예 직접적으로 친정오빠 건물에 대해서도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집이 너무 낡지 않았니? 안 그래도 이번에 이사를 가야 하나 싶더라고. 외풍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세시도 새로 싹 다 갈기에는 비용도 장난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볼까 싶어가지고 아들도 나가고 딸도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해서 나갈 텐데 남편이랑 나랑 둘이서 이런 허름한 집에서 계속 살면 너무 초라하지 않겠니?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어디로 가시려고요? 저번에 어머님 귀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은퇴하시면 귀촌하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 집 정리해서 내려가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말씀하신 거 하시려고요? 아니. 내가 귀촌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도시만한 곳이 어디 있니? 시골 가면 할 것도 없고 농사 지으려면 체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내가 체력이 있어야 말이지. 시골은 안 가고 그냥 여기 동네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말이야. 그니 친정오빠 건물 있잖아. 거기 맨 위층이 가정집 아니니? 거기 세입자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던데 세입자 못 구하면 계속 빈집이잖아. 그러면 빈집이 오래 두면 금방 망가진다고 하더라. 사람 온기가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면서 남편은 건물 관리하고 나는 청소하고 그러면 딱이잖아. 네? 갑자기 오빠 건물은 왜? 어머님,
근데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전 사업장 건물은 전에 오빠가 말을 했으니 아셨겠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 꺼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오빠 재산 자꾸 물어보셨던 거예요? 거기 어차피 세입자 들어올 거예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아서 안 들어온 거지. 이미 계약도 다 했는걸요. 그런데 어머님, 뒷조사라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 그래도 거기 집도 좀 있던데. 다른 곳 빈집은 없다니? 이제 가족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리 사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른이니까 좀 챙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넌 무슨 오빠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예민해? 어디 무서워서 말이라도 꺼내겠니? 내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넌 너무 예민하게 대답하네. 시모는 친정오빠의 사업이나 건물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누가 입주를 하고 있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난감하고 어쩔 때는 화도 나더라고요. 제가 말을 꺼내보지도 않았던 얘기를 시모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무실에서 생활하던 오빠가 사업이 더 잘 돼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전보다 훨씬 좋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오빠는 집 구경을 오라면서 저와 남편을 불렀는데 따로 도착한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저와 오빠는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유, 사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또 사셨어요? 아유, 우리 사돈 능력이 너무 좋으시네. 아니,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옆에 누군가 챙겨줄 사람이 있어야 일하는데 힘도 나고 보람도 있고 그러는 거죠. 이사한 집에도 여자 흔적 하나 없는 거 보니 아직도 혼자시네. 이렇게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같이 살 처자라도 한 명 있으면 좋으련만. 아, 우리 딸은 어떠세요? 솔직히 나는 겹사돈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한 집안으로 연결되면 더 편하고 좋죠. 사돈, 농담이신 거죠? 저랑 나이 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제 동생보다도 한참이 어린데. 그나저나 사돈 어른께서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음식을 제대로 준비할 걸 그랬네요. 동생네만 오는 줄 알고 제가 음식을 대충 준비했는데 다음에 볼 때는 제가 제대로 음식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남자 혼자 사는데 거기서 거기죠.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으면 매번 이렇게 시켜 먹지. 아유, 내가 사돈 이렇게 살고 있을까봐 속상해서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시켜 먹기만 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우리 딸이 요리 솜씨도 괜찮고 야무지고 싹싹해요. 나이 차이야 조금 날 수 있지만 뭐 그게 더 좋죠. 전 쿨한 사람이에요. 사돈이랑 우리 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얘들아? 난 정말 소개를 해주고 싶네. 어머님, 자꾸 왜 그러세요? 저희 오빠 당황했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남자친구도 있는데 왜 자꾸 만나보시라 하세요? 나이 차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애랑 어떻게 만나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시모는 어느 날부터인가 오빠에게 신우를 만나보라며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의 의사는 상관없이 시모는 자꾸만 오빠에게 신우이를 소개해주겠다며 말을 꺼냈죠. 처음에는 그냥 한번 말해본 건가 싶었는데 며칠 동안 자꾸만 전화를 해서 신우이를 만나보라고 하는 통에 오빠가 당황스러워 연락을 해왔던 적도 있었어요. 남편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진짜 웃긴다. 그냥 한번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건데? 자꾸 당신이 자르니까
내가 더 나서지 못하겠어. 솔직히 형님, 요즘 외로워하시잖아. 당신이 자꾸만 이렇게 중간에서 잘라버리면 형님 여자 한 번 못 만나고 혼자 사실 수밖에 없는 거야. 좀 중간에서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소개를 아예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소개해준다는 거 다 좋은데 왜 아가씨를 소개해준다고 하는 거냐고. 아가씨 이제 가 대학 졸업했고 오빠는 40대인데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돈이랑 이렇게 만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오빠도 불편해했잖아. 당신은 오빠가 불편해하는 건 뻔히 보면서도 왜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뭘 말리라는 건데? 무엇보다 가장 어른인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뭘 말려야 하는 거야? 동생 정도면 젊고 예쁘기도 하고 괜찮지 뭐. 형님 나이면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기는 힘든 나이야. 근데도 우리 동생같이 젊고 예쁜 애 만나면 그냥 좋지 않겠어? 엄마도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소개해 주겠다고 한 거야. 솔직히 말해봐. 왜 자꾸 오빠한테 아가씨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건데? 혹시 이게 오빠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 오빠 재산 유산으로 안 넘길 거고 다 사회에 환원할 거래. 그리고 나도 그 재산 받을 생각도 없고 혹시나 그런 거라면 꿈깨. 오빠 죽기 전에 싹 다 정리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에이, 그건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막상 결혼하면 형님도 자식한테 남겨주고 싶지 누구한테 주고 싶겠어? 그리고 형님이 결혼 안 하신다고 하면 당신이 유산 받아야지 뭐 하는 거야? 그걸 왜 당신이 안 받아? 아예 모르는 사람이 형님 재산 같이 나눠 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아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같이 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마치 오빠의 재산을 자신들이 당연하게 받을 것 마냥 계획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오빠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이 오빠에게 바라는 것들도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오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중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고로 의식을 잃고 나서 깨어나지 않았고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혈육을 잃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생활을 했고 회사에도 사정을 말해 휴가를 내기도 했죠. 전 매일매일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빠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빠는 깨어나지 못했죠. 그동안 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력을 잃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마치 오빠가 언제 죽는지 보러 오는 듯 왠지 모르게 기분이 들떠 보였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저만큼이나 자주 병원을 방문했는데 걱정스러운 얼굴 하나 없이 오로지 궁금한 얼굴로만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오빠 상태는 어떻다고 하디? 가망이 없다지? 아유, 안 그래도 내가 사고 났을 때 대충 들었거든? 근데 심하게 부딪혔나 보더라고. 아유, 이렇게 힘들게 너도 잡아두지 말고 얼른 보내줘. 네가 이렇게 붙들어두는 것도 누워있는 입장에서는 할 짓이 아니라니까. 네 욕심에 오빠 자꾸 붙들어 매지 말고 얼른 보내. 어머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직 오빠 살아있어요. 호흡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어쩜 그런 모진 소리를 하세요? 금방 깨어날 거예요. 위기도 다 넘겼다고 하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고 하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하다가 갈 확률이 좀 높지 않니? 내가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니 오빠 차 키랑 집 키 좀 줘봐. 어차피 주인 없이 마냥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람 손길 안 닿으면 어떤 물건이든 다 녹슬고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그냥 둘 게 아니라 써야지. 어차피 사돈 가고 나면 다 네가 받을 거 아니니? 그럼 우리 같이 쓸 텐데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두자. 뭐요? 진짜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오빠가 어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따위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렇게 누워있다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오빠 깨어날 겁니다. 회복하고 있는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딱 봐도 다시 일어나기 힘든 거 뻔히 보이는구만. 넌 쓸데없이 희망 잡고 있는 거야. 나중에 두고 봐라. 내가 한 말 오히려 도움됐다고 고맙다고 할 거야. 내가 널 위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너야말로 무슨 소리니?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 아들은 하루 종일 와이프 어디 갔나 걱정하고 눈치는 얼마나 보이겠어. 넌 오빠만 걱정할 게 아니고 네 남편을 걱정해야지.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도끼는 뜰 필요 없다.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어차피 같이 쓰게 될 거 미리 쓴다고 생각해라. 이 미친 여자가 당장 안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뚫린 입이라고 지금 말을 막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 내가 경고했지? 그만하라고. 이 미친 아줌마가 내 눈앞에서 안 꺼지면 나 뭔 짓 할지 모르니까 당장 꺼져. 전 시모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 앞에서 난리를 피우며 소리를 쳤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가버린 줄 알았던 시모와 남편은 기어코 오빠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비밀번호까지 찾아서 들어갔더라고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선 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와 전 바로 경찰과 함께 오빠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얘는 왜 경찰관 분들이랑 같이 오니? 아니 얘가 지금 지 오빠가 아파가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미로서 며느리를 잘 챙겨야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여기 들어와서 살 거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저랑 우리 아들이랑 와서 미리 청소를 해두려고 들어온 거예요. 얘, 뭐하니? 사실대로 설명 안 드리고. 뭔 헛소리야, 아줌마. 당장 여기서 나가. 왜 여기를 들어와서 산다고 해? 여기 우리 오빠 집이고 당신들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어. 어떻게 비밀번호 알아낸지 모르겠는데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여기 들어올 권리 없으니까 당장 나가. 아니다. 경찰 아저씨, 이분들 잡아가세요. 여기 이분들 집 아니고 무단 침입한 거예요. 어머머, 얘가 왜 이러는 거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 오빠가 죽을 날 기다린다고 해서 너까지 지금 정신줄을 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살 사람은 살아야지. 경찰관님, 이거 다 오해예요. 여기 제 오빠네 집인데 부모도 없이 남매 둘뿐이라 오빠 죽고 나면 여기 제가 받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들어올 집이니 제가 청소 좀 해주러 온 거예요. 이렇게 큰 집 청소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며느리 생각해서 온 건데 얘가 오해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유, 저희 무단 침입 아닙니다. 그러니 그만 가주세요. 저희끼리 오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 이미 CCTV에 당신들 무단 침입한 거 다 찍혔으니까.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니? 사고로 놓은 오빠가 알려주디?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내 앞에서는 아닌 척 하더니만 결국 오빠 재산 탐내고 있었네.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들 싹 다 잡아가세요. 저 이 사람들 고소할 겁니다. 제가 고소를 할 거라고 말하니 시모는 바로 달려와 제 뺨을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여기에 남편까지 합세해서 제 머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은 경찰들도 모두 목격했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끌려가는 와중에도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폭언을 쏟아냈어요. 전 이 상황을 증거로 이혼 소송도 하고 접근 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며 끝까지 항소했지만 무단 침입에 폭행까지 모든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의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주장을 했지만 분할 없이 남편은 몸만 쫓겨났습니다. 전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보험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고객들 중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상담하는 척 말하게 됐죠. 그동안 뻔뻔하게 오빠의 재산을 노렸던 것들이 남편 주변으로 다 알려지게 되면서 고객들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좁은 지역사회에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시부가 은퇴함과 동시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강제 기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었다며 사과를 했지만 그 검은 속내가 뻔히 다 보여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을 때 더 강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아쉬운 생각이 들었네요. 오빠는 다행히도 한 달이 되고 깨어나게 되었고 깨어난 후 그때 당시 얘기를 듣고는 저보다 더 분노를 했죠.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을 잡고 냉정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오빠 사업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답니다. 요즘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너무나 든든하고 좋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여성이에요. 인생은 항상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아빠에 대한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했지만 아무리 잘해주셔도 저에겐 아빠에 대한 부재가 있었죠. 항상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그걸 알면 슬퍼할까봐 아빠에게는 일절하지 않기도 했었던 나날이었어요. 최대한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일찍 철이 들어야 했고 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자세히 아빠에 대해 묻진 않았지만 굳이 엄마가 해주지 않는 이야기라 저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학교 때 학비랑 용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제 인생 최대 진상을 만나고야 말았죠.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중 실수로 손님 코트에 물을 엎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죄송하다고 했죠.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해 드릴게요. 혹시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을까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아, 야,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고나 이러는 거야? 어디 감히 아르바이트 나부랭이 주제에 물을 쏟아? 가만 안 둘까 보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너 같은 나부랭이랑 할 말 아예 없으니까
여기 아르바이트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이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노여움 푸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얼른 이 쏟은 거는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죄송해요. 식당에서 만난 손님은 본인 코트에 물을 엎질렀다며 그 자리에서 저의 뺨을 때렸고 당장 사장 나오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세상 태어나 처음 맞는 뺨이기도 했고 TV에서만 보던 손님 갑질을 당한 것만 같아 너무 어리둥절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어쨌든 제 잘못이 맞기에 그 자리에 사죄를 했어요. 제가 뺨을 맞고 손님이 노발대발하자 그제야 매니저님이 나오셨고 매니저님이 재차 사과를 하니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TV에서만 보던 갑질을 제가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머,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세탁비는 저희 측에서 부담할 테니 그만 노여워하시고 화 풀어주세요. 오늘 부주의했던 직원은 제가 따끔히 교육하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풀리진 않겠지만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세탁비로 퉁치자는 거야? 나 이대로 못 있어. 야, 너 나한테 무릎 안 꿇어? 지금 네가 뭔 잘못을 한지 모르는 거야? 내가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 VIP 손님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실수를 해? 나 이대로 가만 못 있어. 아우, 야, 그만해. 옷에 물 좀 쏟은 거 가지고 딱 봐도 학생 같은데 너도 너무한 거 아니니? 그만 좀 해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아, 괜찮아요. 이 친구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할 일 하세요. 제가 죄송하네요. 그러니 더 가르쳐 줘야지. 우리 둘의 계급 차이가 어떤지도 지금부터 느껴야 하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알려줘야 다신 실수를 안 하지. 어디 감히 물을 쏟아? 너 물이라서 다행이지? 이거 다른 음료였으면 진짜 가만 안 있었어. 알겠어? 오늘은 내가 참는다. 진상의 지인이 겨우겨우 말려서 다행히 무릎까진 꿇진 않았지만 전 그날 눈물 콧물 쏙 빼게 울고 말았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참 서럽더군요. 애써 매니저님과 직원들은 저를 달래주었지만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저에게도 정말 뇌리에 박힌 사건이었어요. 그날 일 때문에 일을 그만둔 건 아니었지만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준 아르바이트를 말이에요. 그곳에서 사회생활도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전공을 살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걸 이뤄서 말이에요. 아유, 기쁘다. 우리 딸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꿈도 이루고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잘 자란 것 같아. 아니야. 엄마 혼자 몸으로 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유 많이 생길 거니까 엄마도 한시름 놓아요. 알겠지? 그동안 나 키우는 거 너무 고생했어. 고마워요. 이제 내가 다 보답할게요. 그러니까 걱정 푹 놓아. 너한텐 항상 미안하지. 엄마는 죄인이야. 그래도 너무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이제 엄마 걱정 다 덜었다, 정말. 기뻐하는 엄마를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렇게 전 사회 일꾼으로 자리를 잡아갈 무렵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반려자를 만났죠. 같은 회사 팀장님이자 회사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제가 많이 기우는 결혼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떨렸지만 전 남편의 형수를 보고 기함하고 말았죠. 너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그 음식점 진상이 남편의 형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오가더군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어요. 도련님이 어떤 여자 데리고 올까 제일 궁금했는데 반가워요. 그나저나 얘기 들었는데 그럼 아버지가 안 계신 거? 아, 형수님, 그런 부분까진 이렇게 묻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인사 온 거니까 좋게만 봐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엄마가 홀로 절 키워주셨고 아빠가 안 계신 건 맞죠. 그래도 정민 씨 사랑하는 마음은 깊고요. 어머, 근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 혹시 몰라요? 아, 어디서 봤더라? 되게 낯이 익은데? 혹시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생? 아, 그 물소든? 맞죠? 어머, 웬일이야? 진짜 이렇게 다 만나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 아니, 그날 괜찮았어요? 그날은 나도 좀 예민하긴 했는데 너무 일을 못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날 좀 덜 그러는 건데. 아니, 근데 우리 도련님이랑은 어떻게 만난 거지? 참 신기하네, 정말. 순간 할 말이 없었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제 인생 최고의 진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해지기도 하고 그 순간 어쩔 줄 몰라 했죠. 사과 한마디도 없고 그저 어떻게 저라는 사람이 본인의 도련님을 만났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을 보니 저조차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막을 깨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그다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우는 바르신 분이었거든요. 그만 몰아붙여라. 그래, 일단 여기 앉아서 식사 좀 해요. 인사 온 건데. 뭐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려주셔서. 뭐 딱 봐도 알겠지만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여유도 있고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나오고 솔직히 말해서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는 맞지만 그래도 아들 눈에 눈물 빼고 싶지 않고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니 허락하는 거예요. 알겠죠? 에이, 엄마도. 엄마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니잖아. 미니야, 이런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우리 엄마가 괜히 그런다니까. 어머님이 진짜 많이 양보하신 거야. 그러니까 동서는 땡 잡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어디 이런 집에 시집을 오겠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놓고 남편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면전에 대고 당황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오직 제 머릿속엔 저 진상이랑 가족이 된다고?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는데도 형님들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저를 난감하게 했어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은 절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 정도로 상식이 좀 특이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이도 없고 제정신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아니, 우리 진짜 인연 같지 않아? 뭐 나이도 나보다 어리니까 말 편하게 할게. 아니, 나 진짜 그렇게 일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처음 봤거든.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우리 도련님의 짝꿍이었다니. 나 진짜 너무 신기해서 그래. 그날 혼나진 않았고. 아, 네, 뭐 딱히요. 레스토랑에서도 오히려 저를 많이 위로해 주던데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안 그런가요? 실수? 아, 뭐 두 분이 안면이 먼저 있었나 봐요. 신기하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그 전에 그렇게 안면이 있었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안면이 아니고 내가 레스토랑에서 한참 서빙할 때 형님 옷에 물을 좀 흘렸거든. 그날 그렇게 부딪히게 된 거야. 그 옷이 좀 비싼 옷이었는 줄 알아? 아마 동서는 죽었다 깨나도 그 옷은 절대 못 입을걸? 그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날 좀 덜 그래한 건데. 어쨌든 참 신기하다 정말. 그리고 도련님이 데리고 올 사람이 서민일 줄이야. 우리 도련님 소탈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뭐 자기는 진짜 땡 잡았다. 자기가 이런 집에 시집 오는 게 엄청 큰일 아닌가? 형수님,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지금 세상에 서민이고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민이 기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조심 좀. 어머, 도련님, 기분 나쁘셨구나. 알겠어요. 말 조심할게요. 그냥 저는 너무 신기해서 그러죠. 뭐 기분 나빴다면 쏘리? 형님의 무례한 언행이 지속되었어요. 남편도 난감해했고 저조차도 불쾌했죠. 그렇게 저녁 만남은 끝이 났고 시어머니 될 분보다 손이 동서 자리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각종 행사마다 부딪힐 텐데 앞으로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찝찝했죠.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결혼을 어필하였어요. 그래도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뭐 얘기 들어보니 형수님이랑 그렇게 유쾌한 첫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너랑 나랑 같이 살 거고 우리 엄마도 차가운데 그래도 모진 분은 아니셔. 내가 장모님한테도 정말 잘할게. 결혼하자. 솔직히 걱정돼. 내가 기우는 결혼은 맞잖아. 혼수도 그렇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 그래.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그런 거 걱정 마.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나 하나만 믿고 결혼해줘. 두고 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전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했어요. 엄마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행복한 일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님과는 살면서 서서히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상처가 컸지만 이왕 가족이 된 거 내가 풀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 시댁에 인사드리러 들렸던 곳에서 형님은 더 최악이었죠. 어머님. 이런 이바지 음식 좀 보세요. 너무 좀 천박하지 않나요? 동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거 내가 가르쳐 줘야 하나? 여기 동서네처럼 이렇게 보내는 건 너무 천박한 거야. 우리가 동서네랑 같은 급도 아니고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형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정성 들여 준비해주신 이 바지인데,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머, 이런 건 배워야지. 어디 손아래 동서가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어? 동서, 아직도 나한테 억한 심정 있어? 그게 아니라 형님이 무조건적으로 제가 해온 이 바지 음식을 깔고 뭉개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유, 그만들 해라. 작은 애도 배울 건 배우고 큰 애도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뭐 이게 어떻다고? 그만들 해. 시끄럽다. 어머님은 그래도 형님 편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형님은 사사건건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저와 본인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했죠. 그로 인해 형님과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고, 저 역시도 무작정 형님에게 저 자세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부딪혔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 살이보다 형님의 시댁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무작정 저에게 서민이라고 하며 저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동서, 이거 우리 집 행사야. 이제 동서가 챙겨야 하지 않겠어? 나도 일하느라 바쁘거든. 그나마 동서가 하는 일이 나보다 없으니까 이제 동서가 이런 거 다 챙겼으면 해. 아무래도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으니까 힘든 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보자고 한 거야. 따로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건 손이 똥서인 내가 딱딱 짚어서 알려줘야지. 아, 형님, 이 많은 걸 저 혼자요? 형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하죠. 그런데 이걸 제가 어떻게 혼자... 그리고 그럼 형님은 아예 손 떼시겠다는 건가요? 저도 일하는데 너무하세요, 정말. 어머님도 안 시키는 걸 형님이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애는 안 된다니까. 어디 나한테 말대꾸야?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거 난 주신 거 몰라? 내가 하라면 해.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하여튼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니. 저야말로 형님 첫인상 안 좋았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을 하고. 여하튼 전 이거 혼자 다 못해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건 며느리들끼리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거 내가 한번 손봐줘야지 진짜. 아주 주제도 모르고 날뛰네. 없이 살았던 주제에 감히 날 이겨먹으러 들어? 형님은 모든 집안 행사를 저 혼자 챙기길 바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 거절을 하자 또 한 번 저에게 막말을 하며 상처를 주었어요. 저 역시 형님에게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었고, 그러자 형님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본인 발끝도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제가 형님에게 그런 소리를 하니 형님은 아주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 너 잘 나왔다 이거지? 없이 사는 주제에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가 그러고도 이 집에서 편할 줄 알지? 너 내가 찍었어. 알겠니? 앞으로 시댁살이 고단할 줄 알아. 없이 살아도 최대한 대우해주려 했더니 너 같은 앤 확실히 밟아놔야 해. 근본부터 차이 나는데 내가 미쳤지. 너를 상대할 생각을 하다니.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알겠니? 구질구질한 것. 뭐? 구질? 당신이야말로 말 조심해. 어디다 대고 구질구질하다고 난리야? 이런 모습만 보면 당신이 더 못 배워먹은 것 같은데? 뭐라고? 너 지금 당신이라고 했어? 그래, 레스토랑에서부터 알아봤다 이거야.
구질구질하게 아르바이트나 하고 사는 주제에. 아르바이트가 뭐 어때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당당하게 벌어서 쓴다는데 누가 말려? 너 머리통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제 말에 화가 난 형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건 저희 부모님조차 욕보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한번 형님한테 내지르고 보니 2번, 3번 만날 때는 조금 덜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 모두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본인도 더 이상 저를 갈굴 게 없어서 그런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으니? 동서끼리 이렇게 아웅다웅하지 않고 잘 지내면. 이제 그만 좀 아웅다웅 해라. 특히 첫째 너무 둘째 잡지 마라. 너도 내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말 안 하잖니. 사람이 다 그런 거야. 네, 어머님. 어머님 말을 들어야겠죠. 뭐 제가 저렇게 윗바닥을 굴렀던 사람을 어떻게 이겨먹겠어요? 그만 좀 해. 당신은 무슨 억만장자야? 꼴랑 학벌 좋아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진짜 듣기 나도 거북해. 아, 죄송해요, 재수씨. 다행히 시댁에선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지 형님이 저렇게 절 무시할 때마다 조금씩 저를 실드 쳐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 때 저에게도 정말 뜻깊은 일이 일어났고요. 결혼 후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도 인지도도 많이 쌓았어요. 그러던 중 거래처 회사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고 그곳의 디자인을 제가 맡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디자인을 마치고 시공이 들어갈 때 점검 차원에서 작업복을 입고 그곳에 들렸죠. 하지만 그곳은 다름 아닌 형님이 다니고 있던 회사 건물이더라고요. 형님은 중견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거든요. 회사 로비에서 형님을 맞닥뜨리자 형님은 저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얘기했어요. 아무리 저를 싫어한다고 해도 인성이 의심됐죠. 아, 작업복을 입고 지금 여기에 끼어와? 하여간 천박한 게 고쳐지지 않는다니까. 여기는 로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요? 형님, 저 엄연히 일하러 온 거거든요. 뻔히 아는 사이끼리 이러지 마시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죠. 형님은 누가 형님이야? 나 너같이 덜 떨어진 동석 둔 적 없어. 어디 잡상인을 출입시켜? 이런 큰 로비 건물에? 안 되겠네. 형님은 그 말을 끝으로 회사 관리실에 전화를 하더니 잡상인이 로비로 출입했다며 내쫓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저와 같이 간 일행들은 당황을 하였고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뿐이었죠. 형님의 전화로 본사 보원 요원들이 저희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곤 제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쳐다보고 제 작업복에 새긴 함자를 물어보아서 전 바로 대답했어요. 아, 일단 출동은 하긴 했는데 혹시 조끼에 새겨진 함자와는 어찌 됩니까? 저희 회장님 성함이 왜 거기 조끼에? 아, 여기 조끼에 새긴 함자에 딸내미 되시옵시다. 그건 몰랐지? 당신 지금 큰 실수한 거야. 알아? 수준은 네가 떨어져. 여기 이분 좀 내쫓아 주실래요? 일을 진행하려면 좀 방해받지 않고 싶은데 어이가 없어서야 원. 당신 이제 끝이야. 제 말이 끝나자 본사 요원들은 형님을 내쫓기 시작했고
형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엄청 화를 내었죠. 그리곤 절대 끌려나갈 수 없다며 저에게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아직도 사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던 거였어요. 사실 결혼 후 꾸준히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아빠와 소식이 닿았어요. 젊어서 엄마와 이혼 후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던 아빠는 저를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이 너무 없어서 찾지 못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외할아버지의 반대가 심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렇게 모든 고생을 하며 지금은 회사 하나를 거뜬히 운영하는 회장이 되었고 엄마를 통해 아빠가 저를 찾는다고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도 늘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던 아빠이기에 만났고 그날 저희는 굉장히 많은 회포를 풀었죠. 그리고 아빠는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근무한다고 하자 남는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맡겼던 거였고 저희에게 작업복까지 선물해주며 저희를 응원해 주었답니다. 작업복은 아빠 회사 이름을 따서 만들어준 것이고요. 굳이 시댁에 이 이야기는 알리지 않아서 형님도 몰랐던 내용이었고요. 형님은 제가 조끼에 찍힌 이름이 저희 아빠 이름이라고 하자 믿지 않으며 오히려 화를 내었어요. 사칭하지 마. 이게 어디서 우리 회장님이 지네 아빠래? 소설 쓰니? 너 이제 하다 머리가 돌았어? 그런 거야? 야, 말 똑바로 해. 이 회사에서 밥 벌어먹고 싶으면 너 월급 통장에 돈 꽂아주는 사람이 우리 아빠라고, 알겠어?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니?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서민, 그게 너라고 인간아. 어떻게 머리가 안 돌아가? 참 특이하네, 머리통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너 아빠 없다며, 방 구하라며? 이게 어디서 나 괜히 놀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형님과 이렇게 로비에서 큰 소리로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아빠는 보고를 받았는지 서둘러 내려오셨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형님에게 소리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사과하라고 했어요. 형님은 본인의 회장님을 보고 이제서야 잘못된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게 말이 되냐는 듯이 얼버무리는데 처음 보는 아빠의 호통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랐지만 이런 것이 아빠의 울타리인가 생각하며 기분이 내심 좋아지더군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울타리의 든든함이랄까요? 뭐랄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내 딸, 그리고 우리 회사 인테리어를 맡아줄 거래주분께 아니 자네 이런 사람이었나? 위에서 보고받기론 유능하다고 들었는데 아주 경우도 없고 인간 말종이구먼. 내 딸한테 당장 사과하지 못해? 이게 어디서? 회장님,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동서는 분명히 어머님만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동안 못나서 딸 앞에 나서지 못했다가 최근에 찾은 내 딸이야. 근데 감히 네가 우리 딸을 업신여겨? 네가 감히? 당장 무릎 꿇고 내 딸한테 사과해. 네가 함부로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앞뒤 분간 못하고 감히 천지처럼 행동하다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따님인 줄 몰랐어요. 아니 동서도 말을 했어야지. 이게 뭐야? 내가 이런 실례까지 저지르게 하고. 넌 인간이 오로지 계급으로만 나뉜다고 생각하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젠 넌 나한테 개미만도 못한 존재니까. 동서, 용서해줘. 회장님 앞에서 자꾸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응? 우리 가족이잖아. 시댁에서 얼굴 어떻게 보려고. 회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동서랑 저랑은 가족이거든요. 가족끼리 조금 오해가 있어서 잠깐 말다툼하고 있던 거랍니다.
정신 나갔네. 아빠, 이 사람이 저 결혼 전부터 계속 업신여기고 갑질했어요. 제 마음에 생채기가 난 건 모두 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저한테 처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형님을 보니 웃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인간이란 동물이 이렇게 비굴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사람은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저 계급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더욱 화가 났죠. 전 그 자리에서 웃기지 말라며 호통을 쳐댔고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셨답니다. 어쩜 그러냐고 말이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나한테 사과하네? 당신 나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 기억해? 옷에 물 좀 쏟았다고 사람을 아주 경멸하듯. 나보고 꿇으라고 했지? 너나 꿇어봐 어디 한번. 결혼해서도 그놈의 서민 타령. 너도 서민 아니면 뭔데? 이제서야 후회해? 아니 동서, 그건 내가 동서 사정을 몰랐을 때잖아.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잊어줘. 그날 일은 다 잊은 거 아니었어? 못 잊었어. 지금도 나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잖아. 네 업보야. 나 너 용서 안 해. 그리고 가족으로 엮지 마. 불쾌하니까.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뭔데? 회장님 오해하시게 자꾸 왜 그래, 동서? 내가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 알잖아. 그니까 제발 좋게 넘어 좀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형님은 그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회사 로비에선 형님과 저를 보며 수근수근거렸고 형님은 그제야 주변 시선이 의식이 됐는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일어나더니 순간 수치스러웠는지 쏜살같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빤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본인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본사 직원들은 그 모습을 사진을 찍는 듯 했고 아무래도 회사 인트라넷에 형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널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나머지 너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가 날 버리지 않고 평생 가슴속에 새겼다는 게 중요하지. 난 평생 아빠가 날 안 찾을 줄 알았어요. 이제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줄 거니까 걱정 마라. 너 힘들었던 세월 다 보상해 줄게. 그러니 기죽지 마.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기도 했고 그 서러움을 아니까 정말 너한테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었다. 이해해 주렴. 아빠는 절 꼭 안아주셨고 집에와 형님은 또 한 번 저에게 전화로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뻔히 알면서 잡상인으로 신고한 것부터 절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형님은 제가 더 이상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용서받길 포기했는지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형님은 다음날 해고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해고는 아니고 법무팀에서 관리팀으로 이적이 되었고 관리팀은 거의 지하에 물류창고 옆에 딸린 층이었거든요. 형님에게 나가라는 거였죠. 형님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시댁에서도 이번 사건을 아시고 아주버님이 아주 노발대발하시며 혀를 차셨어요. 너 같은 애 도대체 바닥끝이 어디냐? 맨날 급 나누더니 결국 네가 급이 나눠지니 어때? 참나, 어떻게 이런 망신이 다 있어? 재수씨, 미안해요. 내가 따끔히 주의를 줬어야 했는데 그날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러는지. 그러게나 말이다. 설쳐대다 꼴 좋지. 네 서울대 법학과 나왔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결국엔 봐라. 직장도 잃고
지금 집에서 저게 뭐니? 에휴, 인성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창피해서 원. 제 꼴도 보기 싫다. 정말 저런 애를 어디? 에휴. 말없는 시어머니도 욕하시고 아주버님도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형님은 이혼을 당했어요. 제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쌓은 악덕 때문인지 아주버님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나가서 사람 금 나누는 거에 질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형님은 다니고 있던 직장도 가정도 다 잃었고 결국 혼자가 되었는데 참 우습더군요. 그렇게 꼿꼿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말이에요. 이혼 후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재산 분할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시어머니가 아직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고소하게도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 따로 분할 받을 것도 없다고 했어요. 전 지금 아빠와 엄마 그렇게 왕래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지금 제 상황을 많이 이해해주고 있고요. 핏줄이 뭔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엄마도 제가 이렇게 가끔 아빠를 만난다는 것에 오히려 좋다고 하시고요. 아무래도 엄마는 매번 저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아빠랑도 정이 많이 쌓여 있어요. 시어머니도 살가우신 분은 아니지만 항상 늘 무던하게 잘해주시고요. 저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형님이랑 평생 가족이 될 뻔했지만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안 보고 사니 정말 행복한 나날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늘 가슴 한편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마음을 안고 살았는데 나 역시 모든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기쁘죠. 늘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언젠간 이렇게 행복해질 날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기쁜 일이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해요. 그럼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